네. 와, 합격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대비 편입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매트릭스 편입 영어 이용윤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알짜배기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두 분의 학생분들은 2024년 대비 저의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이었고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를 동시에 합격해내는 대단한 일을 이룬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명씩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준하 씨부터 주원 씨까지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준하 씨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성균관대, 건국대, 세종대, 단국대, 가천대에 합격한 박준하라고 합니다. 네, 준하 씨는 과를 어디로 지원을 하셨죠? 저는 전부 수학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과를 지원하셨고, 그리고 전적대학교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제 전적대학교는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였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정시 파이터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네. 뭔가요? 네. 네, 제가 네. 현역이 20학년도 수능이었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정시 파이터로 네. 정시를 준비했었으나 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어가지고 네. 그래서 편입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시 파이터. 네, 준하군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원 씨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영학과를 지원했고 네. 서강대와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김주원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재학 중이었고 2년까지 수료한 뒤에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씨는 약간 이력이 독특한 게 원래 경찰대를 좀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네, 그렇게 하셨었고 그 다음에 전적대학교의 과는 어딘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관광학부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준하 씨 같은 경우에는 인강으로 준비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강으로 준비를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학사 편입이셨어요? 일반 편입이셨어요? 저는 일반 편입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준하 씨는 어떻게? 저는 단국대만 일반 편입이었고 나머지는 다 학사 편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합격 축하드려요. 네. 이제 우리 제 수업을 많은 강사들, 김영 편입의 많은 강사들 중에서 왜 제 수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하 씨부터요. 제 수업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선택했을 때 첫인상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응윤 교수님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유튜브에서 이응윤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서성안에 합격하신 문과분의 그런 네. 인터뷰 영상을 보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면은 딱 처음 들었을 때 제 수업을 특징, 첫인상이 어땠나요? 네.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농담하고 그런 걸 싫어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막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요점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이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혹시 농담이 없었는데 지루하진 않았나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을 오히려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루한 스타일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을. 공부할 때 네. 공부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농담은 없지만 강의는 알찹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씁쓸하게 이제 주원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처음에 경찰대학교 편입학을 희망했었기 때문에 네. 경찰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신 교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서 접니다.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딱 처음에 수업 들었을 때 수업 때 느낌이 어땠나요? 저도 약간 유머러스하고 또 뭐 수업 외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라기보다는 좀 네. 정석적인 네. 교수님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도통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재밌는 강의를 하려고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제 강의의 특징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원 씨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수업 초반에 네. 10분 내외로 네. 찝어주시는 어휘 강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빈출 위주로 많이 찝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서강대 시험을 봤을 때에도 제가 선지 대부분 모르는 단어였고 또 한 단어는 교수님께서 많이 나온다고는 알려주셨지만 뜻도 기억나지 않는 단어였는데 그래도 그 단어를 잘 골랐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네. 경우에도 커리큘럼 내에 그 개념서 한 권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서만 3, 4회독 정도 하면 문제풀이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하 씨 얘기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인강에서 어휘 강좌를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느꼈는데, 근데 이응윤 교수님에서 어휘 강좌에서 이렇게 찝어주시는 어휘가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 3.0 과정에서 이제 학교별로 특징들을 정리해 주시는데, 그렇죠. 그 특징들이 이게 후반 가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 수업이 정리해 주는 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논리에서 학교별 특징 정리해 주는 게 좋았고, 문법은 공부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았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강의만의 장점 이런 게 있다면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농담이 없다 빼고요. 네, 강의의 장점. 그래서 주원 씨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네. 현강을 들으면서 네. 수업 전후로 교수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두루뭉실한 그런 걱정이나 또 네. 부족한 것 같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고 또 그에 맞는 자료를 주시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인강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자료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드리니까요. 네, 저한테 Q&A 게시판에 많이 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준하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제 강의의 장점이란? 저는 이제 네. 교재를 매년 개정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매년 하신다는 거 보고 네. 그게 진짜 이응윤 교수님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응 교수님의 그런 러닝 타임이 되게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이렇게 약간 평균적으로 짧다고 느꼈는데, 그렇게 해서 컴팩트 해가지고 그래서 수학에 더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매년 교재를 개정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또 쓰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현재 시험의 경향을 반영해서 문제를 새롭게 개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실제 시험에 잘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컴팩트하다. 여기 제가 갖는 강의 강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러닝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리고 전형별로 인문계와 자연계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학교에 맞추어서 공부를 필요한 양만큼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여러 강좌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강의가 있다면 어떤 강의가 있을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하 씨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이응 교수님께서 그 학교별로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문제풀이 순서, 네. 그다음에 중요 단어들을 정리해 주신 기출을 품다 강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기출을 품다 분석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강좌랑, 그리고 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주 네. 진행됐던 드릴 모의고사가 네. 가장 좋았습니다. 네. 시험을 하면서 긴장감을 기르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필요한데, 이제 모의고사를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보면서 긴장감도 많이 기르고 또 그에 맞는 유연성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가장 추천드리는 강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뒤 합격생분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강좌에서 가장 특징적인 강좌 2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듀일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좌들에 없는 유일한 강의 스타일인데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주 말마다 모의고사를 보시게 돼요.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를 보시면 이 모의고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 합격생들의 합격자 성적과도 비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수준이 어디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완하셔야 되는 점이 어떤 점인지를 누구보다 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제가 따로 이제 뭐 학습 코칭을 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출을 품다 분석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일한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출을 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별로 특징이 어떤 게 있고, 잘 나오는 어휘, 잘 나오는 문법, 잘 나오는 독해, 잘 나오는 논리, 그리고 답이 되는 것과 답이 안 되는 것, 그리고 함정 분석까지 완벽하게 제가 다 해놓은 강좌라서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잘 보시더라도 학교별로 특징을 완벽하게 이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반기 시즌이 되면 반드시 꼭 들어주시기를 추천하는 강좌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인데, 그거를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법.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했고, 집중은 어떤 식으로 했고, 쉴 때는 어떻게 쉬었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하 씨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공부를 어휘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영어 공부를 끝맺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휘로 끝맺음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 어휘를 외웠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휘발성이 네. 강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끝맺음 할 때 다시 이제 외웠던 어휘를 다시 네.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어휘는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순공 시간을 네. 이렇게 막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네.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집중력이 오래 가진 않는 타입이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네. 그렇게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고 잠깐씩 쉬는 그런 텀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쉴 때는 어떻게, 뭐 하면서 쉬었어요?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쉬었습니다. 무슨 음악? 저는 이제 아무래도 랩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네. 랩? 누구 랩? 저는 미고스.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과시니까 수학이랑 영어 비중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중에서 크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3등분을 한다고 봤을 때 뭐 상반기랑 중반기, 하반기 저는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 1월부터 4월 정도까지, 그 다음에 5월, 6월까지, 5월, 6월, 7월, 8월, 그리고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눈다고 봤을 때 보통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셨는지,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하고 보니 어떻게 두는 게 더 나았겠다라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는 상반기 때는 제가 수학에 좀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영어 8, 수학 2로 잡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 때는 그때 이제 영어 네. 모의고사를 봤는데 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는 5대5로 잡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반기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하반기 때는 이제 아무래도 수학의 양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공학 수학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수험생분들께서도 많이 벅차실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3, 수학 7로 잡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 보면서 수월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수월러 분들 이렇게 보면은 네. 많이 힘드실 텐데 저는 영어를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낫지 않나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조은 씨도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원래 지금까지는 항상 공부량을 정해서 그 양을 채우는 식으로 공부를 해왔던 사람인데 이제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공부법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단어를 보고 그 외의 시간에는 보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공부법을 정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아니면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조금 더 빠르게 공부하고 또 쳐내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그러면 은인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식할 때는 어떻게 휴식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 시간 내에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그 시간을 정해서 철저히 하는 걸로 하고 일요일에는 최대한 아예 쉬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쉴 때는 보통 계속 지금까지 머리를 써왔기 때문에 머리를 최대한 안 쓰고 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혹은 넷플릭스 같은 걸 봐도 추리 같은 게 아닌 좀 머리를 최대한 안 쓰는 장르를 보려고 해서 최대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넷플릭스? 너무 많아서. 많이 보시고 열심히 보셨군요. 뭐든 열심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들의 합격 비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뭐 제 수업을 듣고 이제 도움을 얻어서 합격을 하셨겠지만 그거 외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나의 어떤 성격과 나의 어떤 특징 때문에 나는 합격할 수 있었다. 이걸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은 씨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제가 어떠한 교수님을 선택했다면 그 교수님을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은 교수님을 제가 선택을 했고 그래서 교수님이 쓰시는 방식이나 혹은 기호들까지 최대한 따라하려고 했고 그래서 문제 풀 때도 교수님은 이렇게 푸시지 않을까 하면서 최대한 접근법을 따라하고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8개월간 공부하면서 몸에 잘 배워서 문제 풀 때도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한다. 그런 특징이 있었군요. 그 다음에 또 준하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인강생이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 편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공부 상황이 저한테 이제 좀 약간 안 좋게 다가오는 상황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끝까지 의자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끈기 있게 버틴 게 합격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틴 게 합격 비결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공부만 하시진 않았을 거고 하면서 시행착오라는 게 조금씩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보니 이런 공부는 좋은 공부가 아니었다. 이렇게는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는 친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공부의 헛수고 뭘까요? 저는 제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네. 그 성적이 되게 안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복습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복습은 네. 그 보통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언제 복습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업이 끝난 직후에 하는 게 좋은가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하는 게 좋은가요? 다음 날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제가 초록창에 그때 검색을 해봤었는데 네. 그때 그 망각 곡선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네. 초반에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초반에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어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얘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가 수업이 끝나면 그 직후에 하는 게 좋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공부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원 씨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볼게요. 주원 씨의 공부의 헛수고가 뭐죠? 저는 아까 시간을 나눠서 이 시간에는 이 공부만 하겠다라고 네. 이제 계획은 세웠지만 네.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만 공부해야 되는데 네. 뭐 해설서에 나와 있는 단어를 제가 네. 모르겠을 때 네.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함으로써 쓸데없고 불필요한 거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제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분야별로 공부할 때 그 분야만 공부할 수 있도록 딱 네. 지켜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치밀하게 이제 딱 목표의식, 목적의식 가지고 철저히 공부하는 게 중요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몰입하면은 좋지 않다. 너무 지엽적인 공부는 좋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뭐 기쁜 날도 있었겠지만 슬픈 날도 있고 좌절하는 날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좌절이 어떤 거였는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다시 말하면 슬럼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슬럼프의 정의를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슬럼프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걸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먼저 준하 씨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슬럼프는 아마도 이제 편입 그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께서 이제 네. 매달 모의고사를 보실 텐데 네. 그때 이제 성적이 막 내려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 약간 슬럼프가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 슬럼프는 누구나 오는 게 당연하게도 누구나 오는 것 같고 네. 이 슬럼프를 끝까지 누가 버티면서 계속 이어가느냐 네.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준하 씨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쟀을 때는 ISFP였습니다. 네. ISFP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원 씨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슬럼프. 저도 슬럼프가 어떠한 날에 딱 왔다기보다는 그냥 순간순간 제가 이때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나 또 문제 풀다가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막혔을 때 이러한 일상에서의 순간순간들에 슬럼프가 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슬럼프에서 나오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해서 빨리 나오는 사람이 승자이기 때문에 뭐 최대한 뇌를 식히고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각자만의 방식으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전에 공부를 하실 때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쉴 때 뭐 산책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뇌를 뭐 가동을 하지 않거나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더라도 계속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쉬시면서 이제 휴식을 하고 산책을 하실 때 온갖 상상이 다 났을 텐데 어떤 상상들을 하시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네.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네. 어느 정도 채점을 하고 네. 또 그날 제가 뭐 계속해서 울다가 새벽에 눈을 떠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항상 돌리면서 산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수험생활 하면서 제 멘탈 관리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기반 삼아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슬럼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거의 울면서 산책을 하셨겠네요. 눈물의 산책. 네. 눈물 젖은 산책이었겠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J입니다. INTJ 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울면서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버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거의 우리가 마무리를 좀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를 합격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등록은 어디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디를 등록하셨나요? 저는 서강대학교 수학과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유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서강대가 학구열이 되게 세다고 네. 사람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이제 학구열이 강한 곳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제 전공 지식을 아. 늘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수업 때 농담 싫어하는 거랑 인맥상통하네요. 공부만 하겠다. 딱 이렇게 해요. 파이팅 넘치게. 알겠습니다. 주원 씨는 서강대학교랑 성균관대 중에 어디를 지원을 하셨죠? 어디를 이제 등록을 하셨죠? 저는 서강대 경영학과에 등록했습니다. 두 분 다 서강대학교 등록을 하셨네요. 아, 그렇구나.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저도 두 학교 다 장점이 너무 뚜렷해서 네.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네. 서강대만 제가 네. 통학이 가능했고 아, 또 성균관대는 가보니까 정문에서 건물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덕이 좀 있죠. 네. 저는 그런 현실적인 면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이제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균관대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네, 슬럼프 극복 방법 잘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2024년 대비 수험생이자 합격생으로서 이제 2025년 대비 수험생이자 이제 합격생이 될 친구들한테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조은 씨부터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운동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수험 기간을 거쳐보니까 운동이 공부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느껴서 꼭 중간중간에 운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세도 바르게 앉고 이런 식으로 공부에 맞는 관리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동을 철저하게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하 씨는? 아, 네, 저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파이널 때까지 이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파이널 때 이제 피로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때 많이들 편입을 포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포기하실 때 이제 처음에 편입을 어떻게 도전하게 됐는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운동을 되게 중요한 점으로 꼽아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운동 있으시면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준하 씨는? 아, 저는 그냥 유산소 아무거나 네. 하시면은 괜찮을 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만 꼽자면? 저는 네. 달리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깅이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주원 씨는? 저는 재밌게 네, 이제 네. 운동하고 싶으시다면 동네 친구들 네. 모아서 네. 뭐 피구나 네. 농구나 네. 축구 같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확실히 풀리겠네요. 그러면 두 분은 이제 동문이 되신 거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마주치시겠네요, 그죠? 지나가다 사비에를 가는 데도 마주치면 인사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합격생분들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하는 분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 이제 주원 씨가 얘기했던 거는 수업에 충실하기. 그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준하 씨 같은 경우에는 힘들 때 버티기.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합격생들 분들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 전까지 순탄하게 공부가 쭉 이어졌던 건 아니고 좌절되는 순간도 있고 쉽지 않은 순간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왔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분명히 쉬운 일, 그 다음에 재밌는 일,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슬픈 일이나 아니면은 부담되는 일을 그냥 마냥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잘 버티시는 이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구호 외치면서 이제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2025년 편입 합격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윤입니다. 파이팅! 파이팅!